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사회지문 한번 볼게. 형사법과 민사법 이렇게 되어 있어. 1문단이야.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그러니까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형사법, 민사법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해주고 있어.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자, 형사법은 국가랑 범죄자 사이의 관계일 때 적용하는 법이고, 두 번째,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민사법은 이제 개개인 간의 혹은 법인 밑에 나와 있거든. 뭐 사단이나 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개인과 개인, 개인과 재단, 뭐 재단과 재단 이런 거겠지. 이런 식의 관계에 적용될 때 그때는 민사법을 적용한다. 이 문단 바로 볼게.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살인범 이런 사람한테 벌 주는 거. 그치? 여기서 형벌이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범죄자의 생명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 사형을 선고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유, 명예, 재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이 모든 걸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감옥에 가둔다거나 아니면 재산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 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형벌에 들어간다. 민사법으로 바뀌었어.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개개인이니까 그 모두가 뭐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하다라는 거야. 손해와 이익을 조정해서 당사자 사이에 수평적인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민사법의 목적이래.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보고 갈게. 우리 형사법하고 민사법을 이렇게 좀 비교대조하면서 갈 건데 형사법을 여기다 적고 옆에다가 이렇게 민사법을 적어볼게.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법인 이렇게 주로 개인과 개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런 관계를 적용하는 거고 형사법의 목적 적어볼게.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그 다음에 범죄 처벌. 맞지? 이걸 위해서 범죄자에게 뭐를 가하냐면 형벌을 가하는 거야.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형벌의 정의는 나와 있지. 이제 그 기본권들을 박탈하는 것. 범죄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형벌의 내용이 되고 민사법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개인 간 분쟁 해결. 아니면 개인의 권리 보호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 자체는 당사자들 간의 어떤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가는 거야. 평등한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평등한 관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형사법하고 민사법을 크게 대조시킨 거야.
자, 일단 됐지. 그 다음에 3문단 볼게. 형사소송 이렇게 가네. 이제 형사소송으로 가.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얘들아, 여기 이제 용어를 좀 잘 알면 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그러니까 검사는 공공의 이익의 대표자가 되는 거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요거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라는 거 알고 있니? 대부분 알 텐데 혹시 모르는 사람은 알아둘게. 범죄자인 것 같아 라고 지목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피고인으로 기소를 해, 기소. 그래서 소송이 시작이 된다. 기소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 사람 심판 좀 해주세요 하는 게 기소야. 알겠지?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야.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그럼 피고인이 이제 유죄여야지 벌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뭘 할 수 있냐면 변호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어. 법원은, 그렇다면 이제 법원은 검사의 입증, 검사가 입증한다 그랬지, 유죄를. 피고인이 반박한다 그랬지. 그것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그리고 잘못의 정도, 어느 정도의 잘못인가를 따져.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이제 법원이 하는 일이야.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둘 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이런 식으로 살인, 무섭지만 살인, 이렇게 이런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종류가 같다라고 해서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상황이 어떤가? 합의가 됐는가? 이것 등이 다 고려돼서 결국에 최종 선고형이 결정된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아까 기소가 뭐라 그랬더라?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그럼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소하면 소송이 그때부터 딱 시작된 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일에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나 모욕죄 같은 게 있나 봐. 정해놓은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죄들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됐어. 자, 그러면 형사소송 나온 거 정리해 볼게. 형사소송. 일단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검사.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하는 건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했지. 공익의 대표자.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 아직 확실히 죄가 밝혀진 건 아니야. 범죄 혐의가 있는 자인 거야. 그럼 검사가 피고인을 뭐 하면 소송이 시작되냐면 기소. 기소하면은 형사소송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기소가 뭔데? 법원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것 같으니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됐지? 그럼 검사가 하는 일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피고인의 유죄 입증. 그럼 피고인은 뭐 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반박을 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서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 자, 됐어. 그리고 이
유죄 입증과 반박 이것 등을 토대로 이걸 토대로 누가 결정을 하냐면 이제 법원이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법원이 그에 따른 벌을 내린다. 됐지? 요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종류의 범죄가 있었어. 종류가 같아. 하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무엇을 고려한다? 동기.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황, 정황. 혹은 피해자랑 피고인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는데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런 어떤 폭행죄나 모욕죄 그런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규율하지 않기로 해라고 규정된 게 있는 거야. 그런 규정된 폭행죄랑 모욕죄에 한해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폭행죄, 모든 모욕죄는 아닐 거야. 규정된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히 알려주진 않은 거야. 몰라도 상관없다. 이런 거겠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이번에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어. 여태까지 형사소송 얘기해줬잖아.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원고라고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라고 한다. 요것도 들어봤니? 원고, 피고. 요거 모르는 사람은 알아두면 돼. 소송을 제기했고 내가 피해자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고 가해자입니다 라고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되는 거야.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다 변호사 쓸 수 있어. 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각각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고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라는 걸 막 입증하고 피고는 난 그런 적이 없다 라는 걸 입증하는 거지.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근거는 입증 여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입증을 만약에 못했어. 그러면 그냥 불리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실의 여부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진실은 뭐 누가 알겠어. 판사가 진실을 본 건 아니니까 판사는 그냥 입증된 사실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거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하고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그냥 소송이 종결된다. 둘이 싸우다가 둘이 합의를 해. 손해 이익을 적절히 알아서 타협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소송 끝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여기 민사소송도 간단히 정리할게. 민사소송. 여기는 원고랑 피고 사이의 관계이네. 원고랑 피고. 얘들아, 원고는 누구라고? 자기가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지. 이게 원고고, 피고는 저 사람이 가해자예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 있지. 그래서 지목된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가 되는 거고 둘 다 변호인 쓸 수 있지. 둘 다 변호인
선임해서 변호할 수 있고 변호인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이 일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다. 그리고 적절히 타협을 하면은 둘 사이에서 타협을 하면은 소송이 종결된다. 계속 가볼게요. 5문단.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 중에 한 분야에서만, 한 분야 형사법 혹은 민사법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주고 있어.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서 갑이 다쳤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검사가, 얘들아 검사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민사소송 아닌 거지. 형사소송인 거야.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둘 다 제기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요거 이해되니? 자, 예를 하나 적어주고 있으니까 우리 요거 한번 써보자.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 갑이랑 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맞았어. 을이 갑을 폭행한 거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랬을 때 형사소송이 일어난다면 검사가 피고인으로 누구를 지목하는 거야? 을이겠지, 을. 피고인으로 을을 지목해서 얘는 지금 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는 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서 처벌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거는 거지. 누가? 원고가 누구니? 갑이겠지. 왜냐면 자기가 피해자니까. 그 다음에 피고, 가해자겠지. 을. 이렇게 갑이 을을 상대로 치료비랑 위자료를 달라. 너 나 때렸잖아. 치료비 내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위자료 내놔.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이 을이 무죄 이렇게 났어. 얘는 무죄야. 그런데 여기선 치료비랑 위자료 물어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뭔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 생각에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면은 돈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유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유죄. 너 상했지. 유죄. 그런데 치료비 위자료는 물어주지 않아도 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늘 똑같은 결론이 나는 건 아니야. 왜? 왜냐면은 소송마다 모든 게 달라서 그래.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도 다르고 입증 정도도 다르니까 각각의 소송이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지? 6문단 볼게.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얘들아 이게 입증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강해야 돼.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말이 좀 어렵지? 그냥 무죄로 인식한다는 거야.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 거야.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야. 정확히 유죄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고 판단해 주는 거야.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한 50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유죄가 될 수 없어. 이 정도 가지고는 그 피고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법원이 있대. 이런 법원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10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을 무죄인데 유죄로 감옥에 넣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그 위에서 한 번 더 재판하면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유죄였다가 무죄 판결해서 그냥 무죄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피고인이 결백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완벽한 죄의 증거가 있고 그 누구도 다 인정할 만한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유죄한 다음에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거든. 이해됐지? 형사소송. 반면 민사소송은 좀 달라.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 이거 뭐냐면 의심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인 거야. 어느 정도의 그냥 수긍이 가는 입증이면 된대.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입증인 거야.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건 원고 피고의 싸움이니까,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누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가, 그 많은 증거 쪽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싸움이니까.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야. 그러면 그냥 원고 손을 들어주고 재판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민사소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괜찮니? 자, 그러면 정리할게.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두 개 대조해볼까? 얘는 아주 강한 입증이 필요해. 맞지? 그리고 증명력이 만약에 부족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졌을지라도, 이제 신이 안다고 쳐봐. 신이 이 사람이 죄를 진 걸 알아. 하지만 증명력이 부족하면은 그냥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 뭐냐면 그냥 무죄가 된다는 거지. 그 까닭은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래. 무조건 죄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유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그런 거고. 반면에 민사소송은 좀 다르지. 민사소송은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 그럴듯하다, 맞다 이런 걸 증명하는 정도. 그래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야. 원고든 피고든 증거가 많은 자가 이제 이 사건을 승소하게 되는 것. 이게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알면 돼. 간단하지 얘들아? 법지문이 좀 간단하게 나왔거든. 좀 상식적인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너희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34번 보자. 위클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봐봐. 1번,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용어의 개념 설명했지 얘들아. 피고인이 뭔지도 알려줬고, 원고가 뭔지 피고가 뭔지 다 알려줬잖아. 그래서 맞고. 2번,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특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용했던 거 어디 있는지 기억나니? 여기 보면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여기 무죄 추정의 원칙 요거 인용했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맞는 것.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요거 어떤 거였어? 요거 갑을이라고 나왔던 거.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 여기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이제 형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에서 각각 판단해보고 있으니까 맞는 거고. 4번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요거 어디였는지 기억나?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 모욕죄는 소송 안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있지? 여기 때문에 맞는 것. 그 다음 마지막 5번 봐.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 현실적인 대책 이런 거 없었으니까 5번 해주면 되겠지.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요거 기억나지? 이 문단에 나와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찾아보면 돼. 2번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 4문단에 민사법에 대한 얘기 있어서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 3번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맞지?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틀리지? 잘 봐야 돼. 피해자 아니야, 얘들아. 피해자. 피해 입은 사람 아니야. 피고인이야. 피해자는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뭐 사기를 쳤어. 사기죄. 그러면 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일 거 아니야. 그 피해자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3번이고 4번 형사소송에서의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문단에 나와 있었지. 똑같은 종류의 범죄일지라도 상황이나 뭐 동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최종 선고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었어. 5번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할 수 있다. 우리 방금 마지막 문단에서 읽었지. 그래서 3번 해주면 돼.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거 기억 바로 위에 있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얘들아 요거 답이 5번이야. 한번 봐봐.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군. 이거겠지. 확실한 입증이 없는데 그냥 어느 정도 아주 작은 증거를 가지고 너가 범인이야 라고 해버렸어. 그럼 개인의 기본권이 되게 침해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5번인 거고 나머지 선지 볼까? 1번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형사소송에서 타협 같은 거 했었나? 없고 2번 재판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재산상 피해 이런 얘기 없었고 3번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된 법규가 없다면 해당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자체는 안 나왔으니까 4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 내용도 여기랑 어울리지 않지. 그래서 5번 해주면 돼. 37번 적용 문제야 얘들아. 법 문제는 꼭 이렇게 적용이 나오거든. 한번 볼까? 운전 중이던 A는 도로 중에 쓰러져 있던 B를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는 못했다. 검사는 얘들아 검사 나왔네. 검사가 나왔으면 얘는 이제 형사소송이 된 거야.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다. A가 지금 뭐가 된 거니? 피고인이 된 거지. 피고인. B는 피해자이고.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얘들아, 여기 밟힌 B 있잖아. B가 이제 피해자인데 A가 가입한 보험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까 B가 원고가 되는 거고 A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고가 되는 거겠구나. 피고가 되는 거야.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러니까 형사소송 판결을 딱 증거로 제출한 거야. 이거 형사소송에서 죄 없다고 했어요 하면서 손해배상 면책 사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증거를 제출한 거지.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랑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누가 이긴 거야? B가 이긴 거야. 그치? A, 너 보험금 지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럼 볼게. 1번, 기억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받기 위한 소송, 형사소송. 니은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맞네. 2번,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었겠군. 얘들아, 이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 그거 어디 나왔는지 찾아줄까? 기억나니?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다. 이렇게 나왔었지.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지. 3번, 기억에서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니은에서는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A가 유죄가 아니잖아. 무죄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증명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본 거고 니은에서는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했으니까 B가 입증을 했으니까 B의 승리 이렇게 된 거겠지. 3번 맞아. 4번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얘들아 이거 봐봐.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 라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일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 무죄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본 거냐면은 구조가 복잡해서 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이렇게만 나왔지만 사실은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 아, 얘들아, 요 과실 자체가 나오질 않았구나. 잘못 생각했어. 다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말은 틀린 거야. B의 과실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요 말밖에 없었으니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 그 다음에 뒤 볼게.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원고는 B잖아. B인데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 뭐냐면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네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판단한 거야. 얘는 맞아.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5번 볼게. 기억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이 말이 좀 어려울까? A가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라는 거는 A의 죄가 있니 아니면 없니를 생각하게 했다는 거야. A가 과연 유죄일까? 라고 의심을 품었다. 왜? 도로 환경이 열악했으니까.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데 너 지금 생각 못하고 그냥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너 그냥 가버렸잖아. 너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하니까 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돈을 물어줘야 돼. 라고 한 거지. 이해되니? 여기 조금 헷갈리거든? 헷갈리니까 여기 37번의 선지들, 여기 보기를 이제 선지를 변형해서 내실 테니까 잘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37번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38번은 쉬운데 얘들아 여기 답이 3번이야. 여기 C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적절한 게 견주는 거 아니잖아. 견주는 건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